제가 들어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뉴트로지나님, 김명훈님, 그리고 마라탕님, 여행 가고 싶다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요. 우선 말이죠, 질문을 조금 우리가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입은 저는 여러분들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매월의 기준에서 보면 수입은 들쭉날쭉이죠. 프리랜서니까. 그런데 연간 단위로 보면 여러분들 수입이 안정화돼 있나요? 어떠나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가 아주 극심한 차이가 났어. 이거 여러분들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입은 스테디하게 가야 돼요. 나는 보니까 2년 단위 수입을 모아서 생각하면 거의 비슷했어.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이 불안정한가요? 아니죠. 수입은 안정적인 겁니다. 다만 텀에 의해서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만난 프리랜서의 대부분이 연간 단위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정보 창구라든지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커리어에 지금 심각한 수준의 한계가 있거나 이런 원인이 작동할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 소통 창구가 아주 열린 곳을 포함해서 또 자주 이용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보적인 기반이 여러분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신청을 냈는데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문제이니까 커리어는 계속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수입은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것도 우리 많이 겪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김시원님하고 성정은님하고 해올강님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는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께 좀 답변을 드리면, 요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특히 프리랜서로 참여를 하면 재택으로 개발 쪽을 대응을 하고 회의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발주처가 특히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프로젝트 수행하는 공간이 있어서 글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새 프로젝트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일을 해가게 되니까 그런 관계 불안증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전자의 경우도 재택을 하더라도 회의 같은 것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라 그럴까 갑과의 소통 같은 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듦 같은 게 있으니까 불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이 부분은 핵심적인 해법 두 가지는 꼭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쿨트러스트를 너무너무나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이 23명이야. 근데 그중에 우리 팀이 5명이야. 그러면 미리 술도 먹고 그래서 엄청 친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핫트러스트라고 해요. 너무 깊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깊게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의 아주 중마고를 포함한 너무너무나 평생 친구, 그분들과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 분들은 쿨트러스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쿨트러스트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상시에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적어져요. 그런데 쿨트러스트를 가족과 하잖아요. 선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하고 술 자주 먹는 것보다 선물 한번 해주는 게 훨씬 더 마음의 나눔이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친구, 가족도 쿨트러스트를 하는데 프로젝트 같이 하시는 분들 왜 같이 술을 먹고 무리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거 자체를 버리시면요, 여러분들 관계 불안증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든지 사랑과 정을 줄 수 있어요. 쿨트러스트가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대화도 훨씬 잘 된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우도 미래의 모습은 불확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불확정성이 있어서 인생에 대한 불안이 있듯이 프로젝트도 목표 지점에 대한 불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실력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불안증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올라가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예측치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프로젝트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집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프리랜서에 한정된 질문은 아니고 우리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또 다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정년 퇴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퇴임을 한 다음에 무엇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게 고민이라면, 프리랜서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나이가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까지 현재 내가 하는 일을 프리랜서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심이 포함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철교 선생님, 서경문 선생님, 그리고 대머리 법방님, 이런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답변에 들어가 보면요, 그 일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는, 요거는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기결정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의 꿈이야, 내가 그게 되게 하고 싶은 것이었어 라고 결정을 했을 때 수명이 짧을 수가 없죠. 왜냐,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인생에서 한 가지로 결정돼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한 10년 했더니 다른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결정권의 성격으로 잡을 결정하신 분들은 오래 가십니다. 자, 이 케이스에 오래 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육체적인 능력입니다.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오래 갈 수 있어. 왜? 건강할 때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가능하고 그 환경 안에서만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아침이 일정한 삶을 꼭 사시기 바래요. 그게 몇 시건 상관없어요. 제가 권하는 것은 조금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걸 저는 권합니다. 제가 아침 5시에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이라고요, 줌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일종의 공동체 모닝 루틴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많이 들어올 때는 줌에 500명이 들어옵니다. 5시에 모두 줌을 켜고요, 영상을 켜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5시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하는데, 요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해서요. 요게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 1시간 반의 아침 시간은 그러니까 응축된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보다 1.5배 내지 2배를 합니다. 너무 맑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을 켜고 같이 하니까 졸려도 좀 참게 되고 뭔가 좀 의지가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여하시면 아침 루틴을 몸에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개발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 능력은 뭘까요? 생각 능력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무엇인가 요구사항이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떤 기능으로 어떤 메뉴로 재구성해서 낼 것인가. 한국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요구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의 내용을 그냥 기능으로 만드세요. 아니, 그러면 요구 분석을 한 게 아니죠. 기능을 종합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요구 분석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생각작용의 결과란 말이죠. 거기에는 아이디어의 힘, 통찰의 힘, 이런 것들이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거, IT 전공하시는 분들, 이공계통 하시는 분들은 독서 안 해도 되죠?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아이디어 통찰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독서를 자주 하시고요. 그것을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거,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 돌리시고 메모 자주 하시고, 메모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보고, 이 패턴을 돌려주셔야 여러분들은 생각도 멋지게 하실 수 있고 아이디어도 분출하고 심지어는 통찰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양수겸장, 다시 말해서 시스템 설계, 코딩 등과 관련된 자기 전문 영역에서의 능력을 키워간과 동시에 그것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인 그런 자신의 능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이것을 하셔야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프리랜서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시간 관리죠. 저는 사실은 시간 관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시간 배분인데요. 일단 출발이 중요해요. 저는 야행성이라서요. 야행성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 시간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 독립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이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잘 보내는 것은 거기에다가 어떤 밝은 기운 같은 걸 느끼게 하고 그 시간의 성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를 엄청 낼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 권해요. 이게 출발이에요. 시간 배분은 자기 꿈과 괴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걔가 꼭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자체를 큰 틀에서 박아 놓으시고 그런 것을 플래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침에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능한 수준의 모닝 루틴을 실행하는 것. 이런 정도를 배치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겠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팍팍하지 않은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 제 얘기대로 하시면 좀 꾸려가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할 때는요, 일주일을 단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일주일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달성한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닷새 중에 나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는 훨씬 수월해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그것을 반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나에게 적절한 것인지 정말 유용한 것인지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하루 이틀 해보시고 생각보다 아니네 이러고 때려치시면 결심한 것이 실제로 인생에서 작동하지 않거든요. 오늘 제 얘기도 여러분들 그냥 듣고 마시지 말고 꼭 일주일 이상 실행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